혹시 올해 종합검진 예약하셨습니까? 건강을 위해 검사를 많이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분들의 92%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수가 나이에 맞지 않는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건강해지려고 받은 검사가 오히려 입원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센터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검사 관련 합병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분이 연간 3천 건이 넘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고 받는 검사가 오히려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센터 오성준 센터장님께서 32년간 어르신 환자분들만 전문으로 진료하신 분이십니다. 오 센터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건강해진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검사의 이득보다 위험이 더 커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걸 아는 의사와 모르는 환자 사이에 정보 격차가 너무 큽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본인이 70세가 넘으면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검사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매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5가지 검사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위험한 검사 대신 안전하면서도 충분한 대안 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검사보다 훨씬 중요한 일상관리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도 어르신도 중요한 일상관리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려면 오늘 이 내용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몸이 왜 달라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상처가 나면 예전보다 낫는 게 느려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감기가 한번 걸리면 예전에는 3일이면 나았는데 요즘은 일주일이 넘게 간다거나요.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부끄러워하실 것도 아니고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실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변화를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 때문에 검사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변화를 수도관에 비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 아파트 수도관은 깨끗하고 튼튼합니다. 물을 세게 틀어도 문제가 없죠. 그런데 30년, 40년 된 아파트 수도관은 어떻습니까? 안쪽에 녹이 슬고 벽이 약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강한 수압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70세가 넘으면 혈관벽이 약해집니다. 여기에 조영제라는 강한 약물이 들어가면 신장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장벽도 얇아집니다. 여기에 내시경이라는 기계가 들어가면 구멍이 뚫릴 위험이 젊은 분보다 5배나 높아집니다. 대한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70세 이상에서 우리 몸에 생기는 주요 변화 3가지입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3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십니다. 소변도 잘 나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해보면 신장이 젊었을 때의 절반도 안 되는 분들이 10명 중 6명입니다. 둘째, 장벽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젊은 분의 장벽은 두껍고 탄력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장벽은 종이처럼 얇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회복 능력이 느려집니다. 젊은 분이 이틀이면 회복할 상처를 우리는 2주가 걸립니다. 이 3가지 변화 때문에 같은 검사라도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 몸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하시는 게 몇 개인지 세어보십시오. 첫째, 올해 종합검진을 예약하셨거나 이미 받으셨습니까? 둘째, 검진센터에서 권하는 검사를 거의 다 받으시는 편이십니까?
셋째, 비싼 검사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넷째, 작년에 받은 검사 중에 CT 조영제나 PET-CT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섯째, 아무 증상 없는데 혹시나 해서 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3개 이상 해당하시면 오늘 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2개 이하라도 괜찮습니다. 알고 계시면 앞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정 지키느라 우리 몸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건강 챙기겠다고 검진센터에 가십니다. 그 마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검진센터에서 권하는 검사가 전부 우리에게 맞는 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200만 원짜리 프리미엄 패키지가 50만 원짜리 기본 패키지보다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맞는 게 좋은 겁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김영호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38년간 근무하시고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은퇴 후 건강관리에 정말 열심히셨습니다. 매년 100만 원이 넘는 종합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손주가 3명이신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손주들 성장하는 거 다 보겠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가을 검진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는데요. 장정결제를 드시는 과정에서 탈수가 오셨습니다. 검사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어지러움을 느끼셨고요. 억지로 검사를 받으셨는데 검사 중에 장벽에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으셨고 1달 넘게 입원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 병원에 와서 간병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가장 힘들어 하셨던 것은 병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가장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건장하셨던 분이 건강검사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신 겁니다. 퇴원하신 후에 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려고 받은 검사가 나를 아프게 할 줄은 정말 몰랐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5가지 검사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사들도 본인은 안 받겠다고 하는 검사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장 내시경입니다. 이 검사 이름을 들으시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대장암 예방하려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배우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같은 정보를 듣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예방의학 태스크포스가 2021년에 발표한 권고안입니다. 75세 이상은 대장 내시경을 일상적으로 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도 같은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 의학계가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유, 준비 과정이 우리 몸에 너무 가혹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받으려면 하루 전부터 금식해야 합니다. 장정결제라는 약을 마셔야 하는데요. 이 약을 마시면 설사를 수십 번 합니다. 물도 4리터 가까이 마셔야 합니다. 젊은 분한테는 힘들지만 견딜 만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에게는 다릅니다. 금식 자체가 탈수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 보고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장정결제 복용 중 신부전이 악화되거나 전해질 이상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이 전체 내시경 합병증의 38%를 차지합니다. 검사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둘째 이유, 검사 자체가 위험합니다. 내시경이 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세대의 장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얇아져 있습니다. 장천공이라고 해서 장벽에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에서 장천공 발생률이 젊은 분보다 4.7배 높습니다. 장천공이 생기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 후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인공 항문을 달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 확인하려고 받은 검사 하나가 평생 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이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장암은 천천히 자라는 암입니다. 용종이라는 작은 혹이 생기고 그것이 암으로 변하는데 보통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75세에 아주 작은 용종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 용종이 암이 되려면 85세에서 90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편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전에 다른 이유로 삶을 마감하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위험한 검사를 받아서 지금 당장 다치는 것보다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암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러면 대장 건강은 어떻게 확인하느냐고요? 안전한 대안이 있습니다. 대변 자멸 검사입니다. 대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피가 섞여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집에서 할 수 있고요.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이상이 나오면 그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내시경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오센터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검사를 안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위험한 검사를 먼저 받지 말고 안전한 검사를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장 내시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준비 과정이 위험하고, 검사 자체도 위험하고, 발견해도 치료 이득이 크지 않습니다. 대신 대변 자멸 검사로 안전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2번째와 3번째 검사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째, CT 조영제 검사입니다. CT 자체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조영제입니다. 아까 신장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조영제가 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플래시를 터뜨리면 더 선명하게 보이죠? 조영제는 우리 몸속에서 플래시 역할을 하는 약물입니다. 혈관에 주사로 넣으면 장기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약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 신장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세대의 신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 기능밖에 못합니다. 여기에 강한 약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신장이 버티지 못합니다. 마치 좁은 하수구에 물을 한꺼번에 쏟는 것과 같습니다. 하수구가 역류하듯이 신장이 망가지는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75세 이정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 선생님은 퇴직 간호사셨습니다. 40년간 병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의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겁니다. 작년 봄 건강검진에서 검진센터에서 복부 CT 조영제 검사를 권했습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으셨는데 정밀하게 보자고 권한 겁니다. 평소에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받으셨습니다. 검사를 받으신 후 이틀째부터 소변량이 확 줄었습니다. 급성 신부전이 온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로 응급 이송되셨고요. 투석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한 번에 4시간씩 걸립니다. 투석 받고 나시면 기운이 빠져서 하루 종일 누워 계셔야 합니다. 여행도 못 가시고 손주들이 놀러와도 같이 놀아주기가 힘드십니다. 건강검진 한 번 때문에 평생 투석 환자가 되신 겁니다.
이 선생님 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할 때 검사 좀 안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검사를 권해서 더 미안하다. 효도한다고 비싼 검사를 선물한 것이 어머니를 아프게 한 겁니다. 이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나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 알았으면 절대 안 받았을 것이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조영제 투여 후 급성 신손상 발생률이 젊은 분보다 3.2배 높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고혈압 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위험이 더 높습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은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안전한 대안은 있습니다. 조영제 없는 일반 CT만으로도 기본 확인이 가능합니다. 초음파 검사도 좋은 대안입니다. 요즘 초음파 기술이 정말 좋아져서 웬만한 이상은 다 찾아냅니다. 돈 한 푼도 안 들고 위험도 전혀 없습니다. MRI도 조영제 없이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조영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운동 부하 심전도 검사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뛰면서 심장을 검사하는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산책 정도 하시는 분? 아니면 아예 운동을 안 하시는 분?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러닝머신에서 빠르게 걸으셔야 합니다. 심박수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검사거든요. 우리 심장에 일부러 부담을 주는 겁니다. 부담을 줬을 때 이상이 있는지 보는 검사니까요. 그런데 우리 세대의 심장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식 키우면서 밤낮 없이 일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쉬지 못한 심장입니다. 여기에 갑자기 강한 부담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검사 도중에 부정맥이 생기거나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심한 경우 심근경색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운동 부하 검사 중 심장 관련 사고 발생률은 1만 건당 6건입니다. 숫자가 작아 보이시죠? 하지만 그 6명 중에 4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검사의 정확도가 우리 세대에서 떨어집니다. 위양성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운동부하 검사의 위양성률이 30%에 달합니다. 10명 중 3명이 없는 병을 있다고 진단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추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침습적인 검사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검사 캐스케이드라고 합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안전한 대안은 심장 초음파입니다. 가만히 누워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이 전혀 없고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정시 심전도도 기본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3가지 검사를 알아봤습니다. 대장 내시경, CT 조영제, 운동 부하 심전도.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3가지 모두 검사 과정에서 우리 몸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3가지 모두 안전한 대안 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검사 중에 최근에 받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받으셨다면 다음부터 안 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받은 겁니다.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아셨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 증상 없는 분이 건강검진 목적으로 받는 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혈변이 나오시거나 가슴이 아프시거나 몸에 이상 증상이 있으시면 당연히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검사의 이득이 위험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은 증상 없는 분들의 건강검진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2가지 검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험한 검사를 먼저 받지 말고 안전한 검사를 먼저 받으십시오. 이제 나머지 2가지 검사도 알려드리겠습니다. 4번째, 전신 PET-CT 검사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 이번에 PET-CT 찍었는데 200만 원이나 했어. 근데 찍으니까 마음이 놓이더라. 네, 이해합니다. PET-CT는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알려진 검사입니다. 비싸고 정밀한 검사니까 당연히 좋은 검사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세대는 비싼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PET-CT가 너무 잘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나이가 되면 몸 곳곳에 작은 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염증도 있고요. 대부분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평생 모르고 지나가도 건강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PET-CT는 이런 것들을 전부 찾아냅니다. 찾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직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조직 검사라는 것은 바늘로 그 부위를 찔러서 세포를 떼어내는 겁니다. 폐에 작은 결절이 보여서 조직 검사를 하면 가슴에 바늘을 넣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흉이라고 해서 폐에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슴에 튜브를 넣고 일주일 넘게 입원해야 합니다. 결국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 문제 없는 양성이었다면요? 그 고통과 입원이 전부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국립암센터 강민석 책임연구원께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신 PET-CT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비율이 70세 이상에서 40%가 넘습니다. 10명 중 4명한테서 뭔가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암이었던 경우는 5%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는 치료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95%가 불필요한 걱정과 추가 검사를 받은 겁니다. 이런 현상을 의학에서는 과잉 진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PET-CT의 방사선 피폭량도 문제입니다. 일반 CT보다 5배에서 10배 많은 방사선을 받습니다. 우리 세대는 세포 회복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방사선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암을 찾으려고 받은 검사가 오히려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천천히 자라는 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암은 너무 천천히 자라서 평생 모르고 사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PET-CT에서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치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받고 항암 치료받고 그 과정에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평생 모르고 건강하게 사셨을 분이 알게 된 순간부터 환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과잉 진단의 비극입니다. 비용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 돈이면 손주한테 용돈 더 주고 가족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절약하며 사셨습니다. 검사 한 번에 쓸 돈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1년치 기본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고도 남습니다. 오 센터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PET-CT는 이미 암 진단을 받은 분이 전이 여부를 확인할 때 쓰는 검사입니다.
건강한 분이 건강검진 목적으로 받을 검사가 아닙니다.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암 가족력이 있거나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 세대는 전신 PETCT를 건강검진으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5번째, 수면 내시경입니다. 위 내시경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수면 마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시경이 무서우니까 잠을 자면서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시면 수면 마취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수면 마취에 사용하는 약물이 호흡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서 숨 쉬는 힘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젊은 분은 약효가 빨리 빠져서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간과 신장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약이 몸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수면 내시경 후 산소 포화도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젊은 분보다 2.8배 높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8세 정태호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정 선생님은 은퇴하신 정찰관이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고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산책을 다니실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작년에 위 내시경을 받으시면서 수면 마취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전에도 수면으로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수면으로 하셨습니다. 검사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회복실에서 깨어나시질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중환자실로 옮기셨고 산소 호흡기를 달아야 했습니다. 이틀 후에야 깨어나셨습니다. 다행히 회복되셨지만 그 이틀 동안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하셨겠습니까? 따님께서 병원 복도에서 밤새 울으셨다고 합니다. 10분짜리 검사 때문에 이틀간 중환자실에 계셨던 겁니다. 정 선생님께서 회복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을 줄 알았다. 나이가 달라진 걸 내가 몰랐다. 수면 마취 후에 생기는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약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걸으시다가 넘어지시는 겁니다.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요. 대한정형외과학회 보고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수면 시술 후 24시간 이내 낙상사고가 일반적인 낙상보다 1.9배 높습니다. 넘어져서 엉덩이뼈가 부러지면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엉덩이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가 넘습니다. 10분짜리 검사 하나가 이렇게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한 대안은 비수면 내시경입니다. 요즘 내시경 기계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관이 얇아져서 예전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5분에서 10분이면 끝납니다. 약간 불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몇 분의 불편함으로 수면 마취의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검사 끝나고 바로 일어나실 수 있고요. 보호자가 데리러 올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서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비수면으로 하시면 우리 몸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검사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대장 내시경. 둘째, CT 조영제 검사. 셋째, 운동 부하 심전도. 넷째, 전신 PET-CT. 다섯째, 수면 내시경. 이 5가지 검사는 젊었을 때는 유용하지만 우리 세대에게는 이득보다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안전한 검사와 검사보다 훨씬 중요한 일상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할 안전한 검사는 무엇일까요? 오 센터장님께서 강조하신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받으시면 건강관리는 충분합니다. 첫째, 기본 혈액 검사입니다. 이건 팔에서 피만 뽑으면 되니까 안전합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신장 기능, 간 기능, 빈혈 여부를 한꺼번에 알 수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당뇨, 고지혈증, 신장질환, 간질환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둘째, 혈압 측정입니다. 이건 집에서 매일 하실 수 있습니다. 혈압계는 약국에서 5만 원 정도면 사실 수 있고요.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화장실 다녀오시고 5분 정도 앉아 계시다가 재시면 됩니다. 고혈압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혈압만 잘 관리하셔도 큰 병을 많이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돈도 거의 안 들고 위험도 전혀 없습니다. 셋째, 대변 자멸 검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검사입니다. 대장 내시경 대신 이걸 받으시면 됩니다. 집에서 대변을 채취해서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하고요. 이상이 없으면 안심하시면 됩니다. 이상이 나오면 그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넷째,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중요합니다. 폐경 후에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빨리 옵니다. 넘어졌을 때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는 방사선 피폭이 거의 없고 간단합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칼슘 보충이나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안과 검사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은 우리 세대에 흔합니다. 특히 녹내장은 초기에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검사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안과에 가시면 됩니다. 눈은 한 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미리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째, 청력 검사입니다. 난청이 생기면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대화가 어려워지면 혼자 계시게 됩니다. 혼자 계시면 우울증이 오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난청 자체가 치매의 위험 요인 1위입니다. 보청기를 일찍 착용하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려면 청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간단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검사 기억하실 수 있으시죠? 혈액 검사, 혈압 측정, 대변 자멸 검사, 골밀도 검사, 안과 검사, 청력 검사. 전부 안전하고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이것만 잘 받으시면 종합검진 패키지 안 받으셔도 됩니다. 비싼 돈 쓰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검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의 생활 관리입니다. 오 센터장님께서 32년간 어르신 환자분들을 보시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검사 한 번보다 0원짜리 생활 습관이 10배 더 효과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십시오.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부족한 영양소가 단백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60%가 단백질 섭취 부족 상태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넘어지기 쉽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맵기 계란 한두 개 아니면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꼭 드십시오.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침에 계란 2개만 드셔도 하루 종일 기운이 다릅니다. 밥은 반 공기만 드시고 반찬을 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전통 식단에 답이 있습니다. 된장찌개에 두부 넣고 생선 한 토막 구워서 같이 드시면 영양이 충분합니다. 둘째, 다리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우리 세대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중요합니다. 다리 근육이 있어야 안 넘어집니다. 가장 좋은 운동이 있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가 천천히 앉는 겁니다. 이 운동을 하루에 10번부터 시작하십시오. 일주일마다 5번씩 늘리십시오. 한 달이면 30번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의자 하나면 됩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낙상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서 의자 운동을 3개월 하신 분들의 낙상률이 42%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우리 세대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십니다. 목이 안 마르니까 물을 안 드시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탈수가 오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워집니다. 신장에도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 한 잔, 식사 후에 물 한 잔,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시고 보일 때마다 한 모금씩 드십시오. 차나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물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맑은 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찬물보다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넷째, 잠을 잘 주무십시오. 잠을 잘 못 자시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도 올라갑니다. 당뇨도 악화됩니다.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면제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수면제보다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주무십시오.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십시오. 잠자리에 누우시면 핸드폰을 멀리 두십시오.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발을 담그시면 잠이 잘 옵니다. 이렇게 하셔도 잠이 안 오시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혼자 수면제를 구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째,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오 센터장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혼자 계시는 것이 담배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추적한 연구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좋은 분들이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셨습니다. 경로당에 나가시는 것도 좋고 동네 친구분들과 산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들과 자주 통화하시고 만나십시오. 일주일에 2-3번은 집 밖에 나가셔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낸 분들입니다. 그 힘으로 지금도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을 한 분 정하십시오.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시면서 이 약, 저 약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이 중복되기도 하고 약끼리 충돌하기도 합니다. 우리 건강 상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면 불필요한 검사도 막아주시고 약도 정리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검사만 추천해 주십니다.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궁금한 것은 메모해 두셨다가 진료 때 여쭤보십시오. 주치의 선생님은 우리 건강을 함께 지키는 동반자입니다. 자, 5가지 관리법 기억하시죠? 단백질 드시기, 의자 운동하기, 물 마시기, 잘 주무시기, 사람 만나기. 5가지 전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5가지가 200만 원짜리 검사보다 우리 건강을 더 잘 지켜줍니다. 오 센터장님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100만 원짜리 검사 한 번보다 0원짜리 생활 습관이 10배 더 효과적이라고 하셨죠?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겪으실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첫째, 검진센터에서 비싼 패키지를 권해도 무조건 다 받지 마십시오. 검진센터에 가시면 상담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이 나이에 이 검사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프리미엄 패키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검사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르시겠으면 주치의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그분이 우리 몸을 가장 잘 아십니다. 둘째,
자녀분들이 효도한다고 비싼 검진을 선물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고마운 마음은 감사히 받으시되 실제로 받으실 검사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선택하십시오. 자녀분들께 오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효도는 비싼 검사가 아니라 함께 밥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요. 셋째, 동네 친구분이 받았다고 따라 받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동네 어른들 모이시면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나 이번에 PET, CT 찍었는데 깨끗했어. 이런 말을 들으시면 나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다. 하지만 친구분한테는 안전한 검사가 우리한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릅니다. 친구분은 신장 기능이 좋으실 수 있지만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몸에 맞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증상이 있으시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그 증상에 맞는 검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증상이 없을 때 건강검진으로 위험한 검사를 받지 마시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 세대가 건강검진에서 피해야 할 5가지 검사. 첫째, 대장 내시경. 장 정결제 준비 과정이 위험하고 장천공 위험이 5배 높습니다. 대신 대변 자멸 검사를 받으십시오. 둘째, CT 조영제 검사. 신장 손상 위험이 3.2배 높습니다. 대신 초음파나 조영제 없는 CT를 받으십시오. 셋째, 운동 부하 심전도. 심장에 무리가 가고 위 양성률이 30%입니다. 대신 심장 초음파를 받으십시오. 넷째, 전신 PET, CT. 과잉 진단 확률이 95%이고 방사선 피폭이 많습니다. 기본 혈액 검사와 초음파로 충분합니다. 다섯째, 수면 내시경. 호흡 억제와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비수면 내시경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받아야 할 6가지 검사. 혈액 검사, 혈압 측정, 대변 자멸 검사, 골밀도 검사, 안과 검사, 청력 검사입니다. 전부 안전하고 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보다 중요한 5가지 생활 습관. 단백질 충분히 드시기, 의자 운동하기, 물 마시기, 잘 주무시기, 사람 만나기입니다. 전부 영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에 자연스럽게 넣으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 한 잔 드십시오. 그리고 계란 2개와 밥 반 공기로 아침을 드십시오. 식사 후에 의자 운동 10번 하십시오. 텔레비전 뉴스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점심은 생선이나 두부 반찬과 함께 드십시오. 오후에는 밖에 나가셔서 친구분과 30분 정도 산책하십시오.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발을 담그시고 핸드폰은 멀리 두고 주무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면 5가지 관리가 저절로 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던 일상에 작은 변화만 주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전에 받았던 검사가 걱정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받으신 검사는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오늘 이 내용을 아신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우리 건강은 항상 뒤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챙기는 방법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맞는 안전한 검사를 받고
매일 조금씩 관리하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 손주들 결혼식에도 두 발로 걸어서 건강하게 가시고,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시고, 친구분들 사이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시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우리 세대입니다. 건강관리쯤이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의사들도 본인은 안 받는 검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알게 되셨습니다. 의사가 아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된 겁니다. 이 정보의 힘으로 앞으로 검진센터에서 비싼 검사를 권해도 현명하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우리 몸에 맞는 검사만 받으십시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친구분들께도 이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이 정보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